일은 남이 하고 공은 내가 차지해라. 결국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잊혀지고 당신만 기억되게 마련이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차갑게 들리는데요. 사실 에디슨은 수학자는 한 명 고용하면 그만이니 자기가 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한 적도 있을 정도로 뛰어난 발명가라고 할 만한 측면이 별로 없습니다. 에디슨이 주로 쓴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사실 그는 발명가라기보다는 사업가이자 홍보가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과 새로운 기회가 될 만한 것을 포착한 후 그 일을 해줄 최고 인재를 고용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쟁자들 것을 훔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날 발명가로서 더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은 바로 에디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발명이나 창작에 대한 명예가 발명 자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 명예를 반드시 차지해야 하며 다른 이들이 그 명예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무자비하게 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잇감을 노리고 여러분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는 독수리가 한 마리도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의 창작품을 조용히 숨겨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대의를 강화하는데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이용하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고 인생은 짧습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이 직접 하려 했다간 여러분의 신경만 닳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앞서 에디슨처럼 자신이 필요한 것이 수학이라면 내가 수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자를 한 명 고용해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힘은 비축해두고 남들이 해놓은 일을 재빨리 가로채 그것을 여러분의 업적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공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도둑질을 한다. 나 자신도 도둑질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난 도둑질을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처럼 권력의 세계에서는 정글의 역학이 존재합니다. 직접 사냥을 하고 먹잇감을 죽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이 사냥해 놓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작자들도 있습니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해 권력을 창출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잘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대신해줄 다른 동물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진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에 매달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독수리들이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여러분의 창의성을 먹고 살아갈, 심지어는 그것으로 더 성장할 방도를 궁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현실을 불평하거나 비통한 심정으로 모질게 애써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게임에 참가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즉, 칼을 찔릴 바에 차라리 내가 칼을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권력의 기반을 세웠으면 여러분 자신이 독수리가 되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무한히 유혹적이며 기만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권력은 복잡하게 뒤얽힌 미로와 같기 때문에 그 미로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푸는데 열중하다 보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운 쾌감을 느끼며 몰두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은 가장 매력적이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 저자인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의 신들은 경박한 자들을 향해 얼굴을 찌푸린다. 그들은 권력을 연구하고 숙고하는 자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며 재미삼아 겉만 핥는 자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매력적이고도 필수적인 권력을 잘 다루고 터득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 권력의 법칙이었습니다.